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에 법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법의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사촌 동생, 좀 어린 친구한테 한번 법에 대해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가 옛날에 자동차를 불법 주차해놨는데 경찰관이 딱지를 떼고 갔대요. 거기서 뭔가 법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공감이 되실 수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의 예로 시위 같은 거를 저희 나라에서는 가끔 하는데, 집회 시위 같은 거를 가끔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집회 시위 같은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법에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이러한 법은 여러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법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쓰이는구나. 법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법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배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5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분쟁 해결. 분쟁 해결. 싸울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구나, 분쟁 해결하지, 뭘 안 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단 글로 이렇게 아니면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법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단어로 표현하고 문서로 표현하고 나아가서 이런 조항으로 표현하는 게 법이에요.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 문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문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기능은 뭐 있냐? 질서 유지 기능. 질서 유지 기능. 이것도 뭔가 비슷한데? 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모르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건 딱히 없어요. 단 알고 있는 것을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나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글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질서 유지 기능이 뭐냐? 다른 말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사회의 평화와 질서. 되게 어려운 말이면서도 문장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법은 또 무슨 기능을 하냐? 사회 통합 기능. 사회를 통합한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으세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법은 분쟁 해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능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법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듣고 이게 법의 기능인가?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바로 정의 실현 기능이에요. 정의가 뭐냐? 아까 해태는 정의를 뜻하는 동물이라고 했죠. 정의 실현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대학이나 아니면 주변에 나중에 서점 갈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냥 서점, 도서 검색대에 가서 정의 쳐보세요. 책이 쫙 나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정의라는 한 단어를 갖고 만든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정의 실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치만 뭔가 정의라고 하면 공평함?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을 꼭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함에 있어서도 책을 읽을 기회가 있으실 텐데, 정의란 거에 대해 한번 살펴보세요. 법과도 관련되지만 여러 사회 문제,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나 삶의 루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의 실현이라고 하면
일단 공평함, 법의 기준을 두고 정의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공평함이라고 대충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사회 변혁 기능이에요. 법을 통해서 여러분 사회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회가 법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법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거는 법을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 교수들,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논의가 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법이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수동적이 될 수도 있고 능동적이 될 수도 있어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법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다 살아온 게 다르고 주변에서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가족, 부모님이 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뭔가 이득을 보신 게 있나?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그럼 주변 실생활에서 법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주고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법의 기능을 제가 5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다 모르는 듯한 느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분쟁 해결, 뭐 질서 유지, 어려운 단어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나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법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단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문서, 글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그러구나 넘어가는 것보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제가 말씀하신 거를 좀 적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